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은 진짜 테슬라 팬이라면 한 번쯤 먹먹하게 느꼈을 그 뉴스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3초면 됩니다. 테슬라 모델 S랑 모델 X 단종됐죠? 이거 소식 처음 들었을 때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안 팔려서 접은 거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전기차 시장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예전 같지 않으니 그냥 정리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최근에 라이드 더 라이트닝이라는 팟캐스트에서 테슬라 측 고위 임원 2명이 직접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바로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 그리고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 라스 모라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우리가 왜 모델 S와 모델 X를 끝냈는지 직접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첫 번째 폭탄 발언이 뭐냐면 이 결정이 갑자기 내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년 반 전, 그러니까 무려 1.5년 전부터 계획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판매량이 떨어져서 급하게 정리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조용히 검토해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이유가 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모델 S의 플랫폼은 2008년에 처음 설계됐습니다. 2008년이요. 그리고 실제 차로 세상에 나온 건 2012년이에요. 2012년에 출시해서 2026년까지 팔았으니까 무려 14년짜리 장수 모델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한 플랫폼이 14년을 버티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테슬라도 그동안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물론이고 하드웨어도 조금씩 손봤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패치를 해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충돌 안전성 테스트 문제였어요. 자동차 안전 기준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매년 몇 시즌 더 엄격해지거든요. 유럽의 유로 NCAP, 미국의 2HS 이런 기관들이 끊임없이 테스트 항목을 추가하고 기준을 높입니다. 예전엔 없던 소형 오버랩 충돌 테스트가 생기고 오프셋 충돌 기준도 강화됐어요. 테슬라는 그때그때 구조적인 보완을 해가며 5성 안전 등급을 유지해왔어요. 근데 라스 모라비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로 위에서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고 싶고 그러려면 항상 구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 업데이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패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012년 아키텍처를 미래의 안전 프로토콜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치려면 수억 달러, 수백만 달러가 아니라 수백억 원대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영어로는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라고 표현했는데 단순히 부품 몇 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설계를 전부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2008년에 그린 도면 위에 계속 덧칠만 해왔던 건데 이제는 그 도면 자체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바쁜 회사예요. 왜냐면 옵티머스가 있거든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걸 대량 생산하려면 파일럿 공장, 즉 시범 생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갖고 있는 공간 중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지 들여다봤더니 프리몬트 공장 안에 모델 S X 생산 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거대한 공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라스 모라비는 이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델 S X 생산 라인을 싹 갈아엎는데 수억 달러가 들 텐데 우리한테는 동시에 옵티머스 파일럿 공장도 필요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절묘하게 원문에서는 CLNDP2, 즉 뜻밖의 행운처럼 맞아 들어간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두 개의 문제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합쳐진 순간이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수백억 원을 쓰긴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낡은 플랫폼을 고치는데 쓸 건지 아니면 그 공간을 비워서 다음 세대 기술을 위한 공장으로 쓸 건지 결론은 명확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테슬라다운 이유예요. 테슬라가 지금 가장 미친 듯이 밀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로보택시 네트워크, 옵티머스, 자율 모빌리티의 미래, 그게 테슬라의 지금 핵심 전략이에요. 그런데 모델 S와 모델 X가 어떤 차예요? 테슬라가 가장 처음으로 설계한 차들입니다. 2008년 기반 구조 위에 세운 그 아키텍처는 자율주행 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겁니다. 테슬라 측에 따르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델 S와 모델 X는 자율주행 미래에 가장 준비가 안 된 차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회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이 레거시 아키텍처를 붙들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이 두 모델을 정리하고 처음부터 자율성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플랫폼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잠깐 숫자 얘기를 해볼게요. 모델 S와 모델 X 결코 적게 팔린 차가 아닙니다. 두 모델을 합친 누적 판매량이 75만 5천 대예요. 모델 S가 40만 대 이상, 모델 X가 30만 대 이상.
테슬라가 이 두 모델로 자신들의 브랜드를 세상에 각인시켰고 전기차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임원들도 팟캐스트에서 쓴맛이 감도는 작별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런데요, 테슬라 팬 여러분,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스 모라비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지금은 이걸 계속 가져가기에 맞는 시간이 아닌 거지. 영원히 사라진다는 건 아니다. 절대라는 말은 없다. 원문에 그대로 있는 발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는 사이버 SUV를 티징하기도 했어요. 라인업 내에 대형 SUV 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언젠가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된 다음 세대 플래그십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모델 S, X가 원래부터 대량 판매용 차가 아니었고 비용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번 단종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14년 된 설계를 붙들고 억지로 연장하는 대신 더 강력한 버전으로 다시 올 준비를 하는 것. 테슬라가 늘 해온 방식이잖아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단순히 안 팔려서 단종이 아니라 안전 아키텍처의 한계, 공장 공간의 물리적 제약, 그리고 자율주행 중심으로의 전략 전환이라는 세 가지 이유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의 이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이러브9이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